추운데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 세움학원에서 고등국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예비고1 어머님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가면 어떤 국어가 중등이랑은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실은 이 마이크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웅변 대회를 나갔는데, 저희 때는 또 그때 또 막 아이들이 웅변을 많이 했거든요. 이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내용을 까먹은 거예요. 손은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서 실은 이게 없으면 더 자연스러운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수능이 끝난 지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시 또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봤어요. 지난주 이맘때만 해도 이제 또 한창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불안해하니까 선생님 막판에 이제 좀 어려운 고전시가 여기는 어떻게 해석하죠?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해석하죠? 막 문자로. 전화로 했는데 벌써 이렇게 일주일이 또 훅 지나고 오늘은 이제 재학생 아이들이 11월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완전 어려웠대. 사실은 수능이 어려우면 11월 재학생 아이들 모의고사도 어려워요. 물론 올해 수능은 작년보다는 쉽긴 했지만 1등급 컷이 91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상위권 아이들은 진짜로 어려운 모의고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막 킬러 지문 같은 게 없어서 이제 다 맞거나 뭐 하나, 두 개 정도 틀리는. 근데 이제 이렇게 중위권 아이들, 이제 3등급, 조금만 더 하면 2등급 올라갈 것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는 또 어려운 시가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참 시험이 어려워요. 그래서 잠깐 이제 올라오기 전에 이제 모의고사가 교육청에 떴길래 제가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봤더니 2학년 같은 경우는 벌써 비문학 지문 3지문이 나왔는데 첫 번째 지문은 기술 지문, 두 번째 지문은 경제 지문, 마지막 세 번째 지문은 공리주의 나오는 철학 지문.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문학에 있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지문들은 다 갖다 넣어놨고요. 1학년 같은 경우는 고전시가 황계사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그게 실은 작년도 수능 특강에 있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학년 때 배울 만한 수준의 작품, 2학년 때 배울 만한 수준의 작품, 3학년 때 배울 만한 수준의 작품이 나눠져 있는데 이제는 별로 그러한 그런 계층이 좀 파괴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11월 모의고사를 아이들이 이렇게 봤는데 뭐 어려웠다.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아직 풀어보지는 않았지만 2학년은 비문학 지문이 매우 어려웠고 1학년 같은 경우는 고전시가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머님들 국어 영역이 이제 어려워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을 때 그런 뻔한 작품들, 제가 공부했을 때의 작품들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자, 그럼 이제 개정교육과정 그러면은 지금 예비고1 올라가는 우리 아이는 어떤 식으로 고등국어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 국어학습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고등국어의 특징이랑 국어세움의 이제 학습과정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만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학종과 관련해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공론화가 돼서 정시를 조금 비중을 늘리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늘어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뭐 섣불리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이제 예비고1 올라가면 2023년도가 되잖아요. 그때는 조금 정시 비중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변화 가능성 있는 입시 방향 제가 하나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한 6가지를 제가 항목화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시 비중이 지금 한 70% 정도, 그쵸?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근데 조금은 하락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저 내신 관리가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내신 관리는 첫 번째는 성적 관리, 두 번째는 학교 생활 관리. 학교 생활 관리라고 한다면 뭐 지각, 결석 이런 부분들 없는 거. 실제로 올해 이제 학종을 쓴 친구 중에 하나가 2.4 정도 그냥 일반고예요. 이제 자기 딴에는 그냥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신여대를 썼어요. 성신여대 국문과를. 그리고 2.4 정도면 성적이 조금 남아요. 근데 그 친구가 5개의 학종을 쓰고 마지막에 하나를 교과를 썼는데 성신여대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국민대 일단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신여대가 떨어졌는데 도대체 성적이 남을 텐데 왜 떨어졌을까를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무단지각이 2번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단지각 3번이 결석 1번이거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얘가 조금 성적이 조금 낮아요. 그래도 이 친구는 그 꿈을 위해서 평상시에 그런 관련 전공 서적도 많이 읽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대학에 가면 그 과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은 성실도인 거예요. 무단지각.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화할 때 선생님 저 너무 속상해요. 무단지각 그중에 한 번은 1분 늦은 거예요. 학교에서는 자 7시 50분까지 와라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이 자 우리는 아침 자습을 조금 많이 해야 되니까 너희들 7시 40분까지 와라 이런 거예요. 근데 막 헐레벌떡 갔어요. 근데 1분 늦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무단지각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물론 야 이거 담임 선생님이 분명히 이제 학교 선생님이랑 이렇게 상의해서 이렇게 썼어요. 쓰긴 썼는데 야, 이거 선생님 얘기 안 하셨니? 아니 뭐 이 정도는 그리고 걔도 막 이렇게 컨설팅 받고 막 하면서 아,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다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학교에서 이렇게 고등학교별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그런 나름대로 성적표가 있잖아요. 자사고 어디는 10점, 일반고 어디는 3점. 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더 이제 저보다 경력이 훨씬 많은 이제 어떤 입시 전문가는 뭐 이대는 숙대생만 숙명여고 아이들만 뽑는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교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부여하는 점수는 다른 학교랑 차별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무단지각 2번은 결코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아이가 조금 늦게 일어났다거나 막 이러면 어머님들께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린다든가 뭐 어떻게 해요. 무단지각보다는 차라리 이른 시간에 실내를 범하는 게 낫죠.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래서 생기부의 성실도를 이렇게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일단은 나중에 학종을 쓰는 데 있어서 기본이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또 뼈저리게 했답니다. 네. 그래서 내신관리 기본은 성적관리 그리고 하나는 학교생활. 네. 그 중에 이제 기본은 뭐 출결 상황,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그럼 이제 작년에 1학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시행이 됐고, 올해 시행이 됐고,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분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3년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학년 때는 국어, 2학년 때는 이렇게 교과서가 다 나눠져요. 문화,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는 교과목이 굉장히 그럴듯해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문법이에요. 근데
사실은 요 내용이 다 국어 영역이고 요 내용이 다 수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국어는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을 워밍업으로 국어 교과서 한 권에다 다 넣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학만 전문적으로 혹은 문법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각 5개의 영역이 저 국어 교과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학년 때는 뭐를 공부하는 데냐면 각 영역과 관련된, 각 갈래와 관련된 개념 정리가 필수예요. 네.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2학년에 올라가면 저기 있는 문학이나 여기 문법에서는 굉장히 많은 작품과 내용들을 배워요. 문학교과서 한 권에 들어있는 작품들이 한 25작품이 넘을 거예요. 물론 이제 거의 시험 범위가 정해지면 관련 작품까지 한다면 한 번 시험 보는 작품이 30작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중간고사 한 번.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면 뭐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는 그냥 진로 선택이고 수능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 1학년 때는 국어, 2학년 때는 이렇게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09년 개정이랑 달라진 게 있다면 뭐 문법이, 독서와 문법이 언어와 매체 이렇게 달라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어 영역은 문학, 비문학, 화법과 작문, 문법 이렇게 4가지의 영역이 다인 거예요. 그리고 1학년 때는 학기별 4단위씩 해서 8단위를 배우고 2학년으로 올라가면 학교별로 요거는 조금씩 달라요. 대부분은 1학기 때 문학을 하고 2학기 때 언어와 매체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차별화를 둬서 이제 2학년 때 과목 배분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청원고 2학년 문과는 국어 영역이 2학기 때 8단위예요. 네. 이과랑 문과랑 조금 다른데 1학기 때는 화법과 작문이 4단위로 들어가고 보니까 2학기 때는 저기 있는 문학이랑 언어와 매체, 문학 4단위, 언어와 매체 4단위.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큰 거죠. 네. 시험 대비도 힘들고 대비해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대비해주는 사람 별로 어차피 기존에 있던 거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네. 네. 2학기가 8단위가 이과생은 보니까 1학기 때는 문법이 들어가고 2학기 때는 문학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과 애들은 그렇게 한꺼번에 8단위까지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요 과목들은 학교의 재량권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3번째는 그렇다면 중등국어와 다른 고등국어의 특징은 자, 일단은 어머님들 내신 위주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암기.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형 사고력. 여기서 말하는 수능형 사고력은 자, 만약에 시험 범위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공부를 하면서 한 6작품 정도를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무도화가, 황조가, 황진이 시조 여러 편, 아리랑, 그 다음에 가실이, 서경별곡. 제가 이렇게 꼽은 것들은 다 주제가 진달래꽃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야, 이 6작품 너무 식상하다 해서 이별의 정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작품도 이렇게 시험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선생님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 거 내셨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낯선 작품들, 낯선 비문학 지문도 원활하게 독해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훈련, 능력,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수능형 사고력이에요. 근데 이 2가지보다도 좀 더 중요한 거, 꼼꼼함이에요. 학교 내시는 특히나 학교 선생님 필기, 구석대기에 있는 이런 것들, 어휘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심. 그래도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야지 공부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암기나 수능형 사고력,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저 꼼꼼함이 부족해서 뭐 한 두어 문제 또 틀린다든가 그러면 또 학교 내시는 고등학교는 또 다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급이 이렇게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네 가지를 적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고등학교 국어시험 문제는 어떻게 다른가? 예시 첫 번째는 중등시험지에서 제가 하나 이렇게 발췌한 거예요. 시조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 정형시다. 의지적, 직설적 성격을 띈다. 요거 다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른쪽 예시 2번은 작년 재연고에서 나온 문제를 제가 이렇게 또 발췌를 해왔는데 A를 통해 알 수 있는 나와 친구들의 정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선지 5개가 있는데 혹시 누구신지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 시인의 시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중학교 같으면 나와 친구들의 정서를 뭐 오지산다형에서 뭐 부끄러워한다, 뭐 슬퍼한다, 뭐 이런 식으로 냈을 것이라면 고등학교 올라오면 문학 작품들을 이렇게 주고 이 문학 작품에서 정서를 찾아내라는 거죠. 물론 학교에서 알려줬을 수도 있고 한 번은 이렇게 들어서 배웠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또 센스 있는 친구들은 요게 이제 배운 내용이니까 부끄러움이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부끄러운 거 찾을 것이고 네. 참회록을 쓴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의 잘못을 느꼈으니까 참회록을 썼을 것이니까 뭐 이렇게 또 센스 있는 친구들은 또 요걸 보고 아 이것도 부끄러움이구나 뭐 이렇게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다 각각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앞에 나온 정서를 찾아내야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또 고등과정에서 시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는 어머님들 혹시 요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유치원에 깃발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인데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라고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요런 걸 역설법이다 라고 이렇게 배워요. 근데 요 역설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문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냥 중등에서는 요거를 찾아라 라고 냈을 것이라면 고등에서는 A와 관련된 표현, 저게 역설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5개의 시에서 역설법이 아닌 걸 찾아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 이거 오타 친 거 아니에요. 네. 조흔 꽃. 네, 저 이거 오타 친 거 아니에요. 한용운 시인의 시에서 그냥 저 작품에 있는 그 부분 원래 시인들 좀 예스러운 표현 써도 그냥 그거 가지고 오잖아요. 그 시 그대로예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아니 아이들이 이걸 배우지 않았다면 뭐야 이거 무슨 글자야? 선생님 이거 혹시 틀리게 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여기에서 역설이 아닌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배워요. 아이들이. 승무 정도는. 그리고 김수영의 눈도 배워요. 네. 그리고 님의 침묵까지도 배워요. 그럼 이제 관건은 1번이랑 5번을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는 거죠. 5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역설이에요. 죽지 않은 그대가 세상에는 없구나. 죽지 않았는데 세상에 없대요. 그러니까 논개는 죽고 없지만 논개의 그 국가를 사랑하는 좀 그러네 표현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살아있다. 여기가 딱 역설이고요. 동백꽃은 겨울에 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역설이에요. 차가울수록 사무치는 정화. 이게 한자로 불화자거든요. 그러니까 동백꽃이 빨간 동백꽃이 겨울에 추위를 뚫고 빨갛게 피어난다. 그러니 차가움과 정화가 이렇게 만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시련이 많을수록 사랑은 열정적이다. 뭐 이런 의미로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풀어서 막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막상 이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는 미리미리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요.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묻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다른 작품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중세문법 이해하기. 네. 어머니 이게 중세 15세기 국어의 형태로 쓰여진 거예요. 네. 현대문법도 어려운데 중세문법. 그런데 문법은요 오히려 문학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외우고 문법은 왜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 예시문들을 통해서 훈련을 하면, 그리고 중세문법도 되게 지금 보면 외계어처럼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아이들이 또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면 이 외계어를 잘 써요. 네,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겠죠. 네. 제가 워낙에 어머님들 이 시를 이렇게 설명하느라고 위에 있는 이 중요한 걸 빼먹고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정서 작품 속에서 찾기. 그럼 결과적으로는 분석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작품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시어를 읽으면서 자기가 뭐를 찾아내야 되는지 분명히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시적 화자 찾기, 시적 상황 찾기. 그러면 화자나 상황은 시에 나와 있는 시어를 바탕으로 해서 찾아내는 거죠. 분석 원리, 숙지, 그리고 새로운 문학 작품의 적용.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제가 비슷한 작품들, 그리고 작가가 비슷한 작품들. 네, 평상시에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표현상의 특징. 이것도 마찬가지. 역설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왠지 모르게 좀 이상하다. 고운데 서럽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그쵸? 그러면 아이들은 이거 왠지 모르게 말이 안 되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말이 안 돼. 그럼 이렇게 역설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중세문법은 암기예요. 네. 진득하니 앉아서 본문 내용 열심히 암기하고 자기가 써보고 객관식 문제 풀어보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님들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등이랑은 다른 고등 과정에서 이제 보통 나오는 문제들을 이렇게 몇 개를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그렇다면 중등이랑 고등의 다른 점은 중등은 주로 그냥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가 많아요. 네. 그리고 시험 범위 내에서 주로 출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눠주는 학습지를 열심히 이렇게 읽어요. 외우죠. 네. 그런데 고등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이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많아요. 네. 그리고 연계 지문도 많고, 그냥 이제는 연계 지문 이렇게 내는 거, 그래 너희들 수준에 한번 풀어보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주변 학교는 내신 시험이 어떤 식으로 조금 특이한지. 네, 제가 좀 특이한 것들만 이렇게 작년 시험지와 올해 상반기 시험지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대진여고. 일단 상위권 이과 학생들이 많이 몰리죠. 네, 대진여고 내신 따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이 이과에 많이 몰려 있고, 근데 저기는 시험 범위는 딱 교과서에서만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의 실례로 한글 맞춤법이 이번에 이렇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교과서 맨 뒤에 가면 한글 맞춤법 항목이 한 40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한글 맞춤법 교과서 본문에는 5개 있어요. 그럼 이제 5개를 이제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하시겠죠? 그래 놓고 나서 자, 뒤에 있는 부록도 참조할 것 이래요. 40항. 그럼 이제 거기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애들이 그거 다 외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부담이 많이 커요. 네. 그리고 워낙 이 상위권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어서 네. 제 학생들도 보면 잘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내신 따기가 매우 힘든 아이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신여고.
영신여고는 또 대진여고랑은 다르게 좀 이렇게 문과적인 분위기인데 저기는 교과서 50%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 문학 작품은 꼭 좀 배웠으면 한다라고 하는 걸 프린트로 이렇게 나눠주셔요. 그래서 프린트 50% 그리고 한자성어 400개 매 시험마다 100개씩 봐요. 시험 범위 100개 근데 한 5문제 나와요. 근데 누적 그러면 중간고사 때는 100개 외우면 되고 기말고사 때는 200개 외우면 되죠. 네, 물론 한자성어 중요해요. 근데 사실 한자성어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로 할 만한 거 그냥 한자성어 하나 툭 던져가지고 그냥 의사소통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여야 되는데 좀 네, 저는 딱 엄선된 100개 정도만이 딱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과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뭐 그분들이 갑이니까요. 어쨌든 400개가 시험 범위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는 그냥 그렇게 치는데 저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작품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낯선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면 학원 같은 데서야 그 작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문제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으니까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뭐 원활할 수 있지만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저 문제를 조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냥 지문만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지 않으면 이 지문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올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이제 한자성어 저거 외워야 된다라는 게 이제 부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여고. 해석여고 어려워요. 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면 1학기 중간고사는 문학이 반, 문법이 반, 뭐 요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한 번 시험에서 문학이랑 문법 이렇게 두 개 영역으로 추려지는데 여기는 다 들어가더라고요. 문학도 보통은 현대시 하나, 현대소설 하나 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보니까 시, 소설, 수필, 비문학 다 들어가요. 그리고 외부 작품 당연히 선지로 출제되고 그리고 1학기 때 저 관동별곡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요게 이제 한행이죠. 이게 150행이에요. 이렇게 사음보로 끊어 있는 게 150개. 한자도 많아요. 그리고 막 우리나라 금강산 돌아다니고 동해바다 돌아다니면서 막 그곳의 아름다움을 막 묘사해놔서 수식도 많아요. 네. 그런데 적어도 잘 이렇게 외워놓으면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건 뻔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기는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기는 좀 힘들지만 네. 그리고 저 관동별곡은 올해 수능 완성에도 이렇게 수록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 계신 선생님들 저 또한 이렇게 또 수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1, 2학년 때 저 관동별곡을 공부한 학생들은 3학년 때 이렇게 수능 완성 보면 나름 수월한 거예요. 그래도 한번 배웠던 터라. 그리고 저걸 한번 배워놓으면 나머지 가사 작품이 쉬워요. 이게 워낙 길어서. 네. 그래서 뭐 아이들이 가사와 관련돼서 트레이닝을 하기는 좋은데 어쨌든 1학기 때 나온다는 부분이 공부를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조금 많이 되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해석여고는 맨 마지막으로 넘겼더니 시험지를 넘겼더니 뒤에 이렇게 원고지가 이렇게 있어요. 한 70자 정도 쓸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기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문장을 한 6문장 정도 주고 띄어쓰기 잘못한 부분들, 맞춤법 잘못한 것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보고 올바르게 이렇게 또 고치는 거예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실제 원고지에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옮겨 쓰는 거죠. 보통 내신 시험지가 5장이에요. 보통. 그리고 A4 용지. 글이 빽빽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막 몇 분 안 남았는데 뒤에 넘겼는데 막 이거 보면 완전 뜨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제가 이렇게 봐도 이제 저도 이제 1살, 2살 옛날엔 안 그랬는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워요. 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지. 네. 그래서 뭐 해석여고 많아요. 아무튼 상명고 교과서 범위에서만 나오고 대체로 이렇게 시험 준비한 대로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와요. 나름대로 무난해요. 근데 이제 수능에 나온 이런 작문 영역의 문제를 내신형으로 살짝 변형해서 시험 문제 내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대진고. 이 지역에서 네, 수학과학을 잘하면 대진고를 가야죠. 네, 대진고. 교과서가 들어가고요. 3월 모의고사가 들어갔어요. 올해 중간고사에는. 그런데 원래 저 중간고사에 어머니 여기들 방홍시어라는 삼수, 시조 3개 이렇게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실제 중간고사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방홍시어라고 하는데 8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 방홍시어는 한자도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첫 번째 시험지 이렇게 넘겼을 때 또 뜨아했을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다 많이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네. 선생님 그럼 별로 전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나왔고요. 재연고도 교과서에서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재연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 글자 수 50자 이내로 쓰래요. 50자. 네. 굉장히 부담이 크고 특히나 재연고는 고시조가 많이 나와요. 선지로. 네. 그런데 재연고는 출판사가 금성출판사예요. 제가 금성출판사라고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출판사, 뭐 미래엔, 비상, 지학사는 시중에 자료가 좀 많아요. 아이들이 사실은 개념을 학교에서도 듣고 만약에 학원에서 한다면 학원에서도 이렇게 듣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필요한 거 외워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금성교과서는 시중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네. 평가 문제집도 없어요. 자수랑 평가 문제집 딱 그렇게 2권인 거예요. 그리고 금성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학작품들은 기존의 다른 출판사에 있는 문학작품이랑은 좀 다른 낯선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문제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덕고. 선덕고는 교과서도 들어가고 저기는 부교재도 있어요. 네, 해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교과서 시험 범위랑 저 부교재에서 모의고사 5회 이상이에요. 그럼 모의고사 한 회당 문제 45문제예요. 그럼 5회 이상이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문학작품, 비문학 다 분석해야 돼요. 네.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든 그런 학교고. 대일외고. 네. 교과서만인데 제가 밑에 다양한 외부 지문이라고 써놨는데 저 다양한 외부 지문이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프린트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요. 네. 그리고 2017학년도 6월, 9월 모의고사 때 좀 그 이전이랑 다른 게 있다면 웬만해서는 현대시, 다 요거 다 문학작품만 이렇게 있고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2017학년도부터 여기에다가 이렇게 비문학 지문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작품, 다 문학작품. 그러면 이것도 읽어야 되고 이 작품들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2017학년도 6월, 9월 모의평가부터 나왔는데 저 대일외고는 학교 내신을 이렇게 내요. 그러면 요거는 시험 범위라 치면 그러면 시험 범위는 요거 하나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 그럼 요 비문학 지문 그냥 선생님이 어딘가에서 논문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문학작품은 그냥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 딸랑 배웠는데 얘 독해해야 되고 그리고 얘도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어떤 학생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 내신 대비 교재로는 저희 학교 시험 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신 교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품이 시험 범위가 주어지면 그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단편적일 수 있어요. 근데 자기네 시험은 막 이렇게 섞어져서 나오는데 그 작품 하나만을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으려니 조금 생각이 있는 아이 입장에서는 누구누구야.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작품부터 분석을 하고 나면 선생님이 기출문제에서 뭐 수능 기출이건 모의고사 기출이건 이런 문제들을 훈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줄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내신 대비를 한 적이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그냥 평상시에 국어 공부로 이것들을 다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기본적인 독해력. 자, 그래서 대일외고는 그렇고요. 청원고. 문제는 조금 이렇게 무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1학년 때 아까 전에 제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잘 따라요. 개념 묻는 문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정서나 주제, 유사한 여기도 외부 작품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래 이렇게 문학에만 치중해서 비문학에만 치중해서 하지 말고 문학과 문법을 좀 이렇게 골고루 가자 해서 항상 모든 매 시험에 문학이랑 이렇게 문법들이 골고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원고 같은 경우도 공부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또 이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으면 상위권 싸움이라든가 아니면은 등급간 차이가 너무 조밀해서 그래서 또 내신 따기가 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네. 그러니 어쨌든 최고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런지 장땡인 거예요. 어쨌든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네. 불암고, 교과서 범위랑 프린트 좀 이렇게 무난해요. 근데 여기도 그냥 일단은 가서 이제 좀 등급을 조금 따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최고 점수를 받아야 되는 부담이 이렇게 있는 학교가 또 불암고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이랑 올해 내신 시험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결론은 개념 숙지 그리고 다양한 외부 작품들을 최대한 많이 알아두는 게 관건이에요. 물론 선생님 이렇게 분석 방법 배웠으면 이걸 적용해서 분석해내면 되잖아요. 사실은 수능에서도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문학작품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학작품 하나 이거 달달달달 그리고 그 많은 문학작품 다 못 외워요. 그러니 하나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이걸 이 작품에다가 적용을 하면 되죠. 근데 아이들이 아직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찾아내기는 어렵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좀 많은 문학 작품을 알아두는 게 그게 좀 안전하게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고등 내신 시험지는 일단 제시문의 난이가 너무 높고 길어요. 그리고 연계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계 지문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 점수가 높아야 되는 거죠. 네. 어느 학교는 너무 시험 문제를 쉽게 내서 하나 틀렸는데 막 2등급이고 네. 뭐 그런 거는 비교도 안 돼요. 뭐 1등급이 없는 학교도 뭐 시험도 있어요. 네. 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조금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안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냥 뭐 저희만 애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정확한 개념 정리 그리고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적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반복학습이에요. 네. 이제 뭐 주입식 교육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주입식 교육 어때서요? 일단 주입해서
알아둬야지. 이렇게 내가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적용해서 이거 혹시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써먹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걸 이렇게 발전시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주입식 교육. 맨날 계속 주입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꾸준한 반복 학습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또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내신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고 1, 2, 3을 다 하기는 하지만 사실 조금 많이 이렇게 중점을 두는 학년은 1학년, 2학년이에요. 특히 1학년. 이게 3년이잖아요. 저희 실장님이 이제 저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강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메모 몇 개 하고 이제 달달한 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어깨 토덕거리고 이제 보내는 게 단데 이제 실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미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이제 아이를 이제 교문 앞에서 이렇게 잘하고 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아이가 이렇게 되돌아서서 가는데 그 책가방 맨 모습이 저기 들어가면 이제 나는 가지만 저기 들어가면 막 9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를 시험 문제를 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책가방의 모습이 그 책가방이 너무 커 보여서 가슴이 아프셨다는 진짜 그럴 수 있을 거 저야 뭐 이제 강의실에서 잘하고 와 하고 보내는데 그래서 이번 수능 때는 계속 수능 시험 날 그 책가방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나서요. 네. 그래서 잠깐 얘기가 또 산으로 갔는데요. 네. 3년 동안에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내신을 잘할 수 있도록 내신을 바탕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잘 치르고 마지막에 수능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실수를 줄이고 뭐든지 잘 풀어낼 수 있는 아이의 머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이 사실은 이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조금 닦여져 나가면 2학년도 무사히 보내고 3학년까지 무사히 가더라는 거죠. 네. 1학년 중간고사 망했어요. 기말고사 망했어요. 어떤 친구는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 무단 6개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야, 너 빨리 가서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한테 해결해.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그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하셨대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전 정시로 갈래요. 네. 근데 이제 올해도 제가 아까 전에 출근하다 잠깐 보니까 재수생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 친구들 맨날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네. 삼수 끝에 한의대 간 아이가 있어요. 3년 내내 놀았어요. 3년 내내 저랑 국어 수업만 했어요. 네. 이과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이과 수학은 절대 못하겠구나라는 큰 깨달음을 얻고 문과로 바꿨어요. 근데 문과에서 한의대를 가려고 하니까 정시에서 2명밖에 안 뽑아요. 네. 삼수했어요. 그래도 기숙학원 가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남자아이였는데 네. 근데 수시로 갔어요.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학원 강사 생활을 해오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래도 뭘 하나 수시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삼수까지는 써도 되거든요. 수시를. 야, 너 4.4잖아. 4.4예요. 단대부고 4.4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자기네 저 옆에 있는 누구는 그래도 뭐 어디 쓴대요. 찾아보자. 그래서 세명대 한의학과를 썼어요. 네. 세명대 한의학과를 썼는데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3년 동안 영어도 안 가요. 네. 그 어머님 뭐 저 붙들고 우시기도 해요. 네. 그래도 막 PC방 가서 막 그러고 있진 않아요. 그냥 집에 와서 국어 모의고사 하나 풀고 자요. 친구들이랑 그냥 자전거 타러 다니고
그래서 그냥 선생님, 어머니 제가 쟤를 계속 수업을 해야 할까요? 그냥 졸업할 때까지만 그냥 봐주세요. 네. 근데 이렇게 또 가르쳐 보면 또 머리는 이렇게 잘 돌아가는 아이였어요. 그냥 뭐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3년 시절에는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기숙학원 가서는 또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았더니 세명대가 네. 그래서 일단 쓰고 근데 수능을 잘 봤어요. 네. 수학을 작년에 수학을 문과 수학을 다 맞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시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세명대 한의학과 가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하다가 또 여기로 넘어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3년 동안 그렇게 아이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드는 게 스타트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1학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모의고사가 총 이렇게 4번이 있는데 사실 실시는 3번만 돼요. 네. 예산이 없어서 6월은 뺐어요. 11월도 안 볼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보기는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3월 달은 중등 내용 전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중등 내용 전체라고 해놓고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 되는 고전 시가가 나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야 어차피 국어 영역이야. 너희들 그냥 문제 풀어. 뭐 이런 거죠. 네. 화법, 작문, 문법 해서 15문제, 문학해서 15문제 내외, 비문학해서 15문제 내외.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기술 지문이랑 여기 경제 지문을 또 제일 힘들어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요 과학 지문에서는 이제 물론 학부모님들 많이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이과 아이들한테 조금 유리해요. 네. 어차피 과학은 그 과학에서 얘기하는 지식 체계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시험에 생명과학 2가 나왔다. 생투를 한 친구들은 지문도 안 보고 그냥 문제만 보고 쭉 답을 찾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과 아이들이 불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독해력을 공부하면 풀 수 있어요. 네. 그리고 2학년, 3학년은 동일하고 3학년은 이제 아무래도 실전에 있는 수험생들이니까 이렇게 조금 문제를 많이 보고요. 시험 문제를 많이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수능 대비를 위한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내신 관리와 모의고사를 위해서 국어 세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일단 요거는 1학년만이에요. 네. 반복 개념 정리, 그리고 반복 학습,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내공 쌓기. 예. 국어는 그냥 어떤 글이 이렇게 국어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읽고 제대로 분석해서 답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네, 내공을 쌓을 수밖에는 없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일단 요게 이제 본 수업이에요. 본 수업이고 예비고일 과정에서 수능 기본은 문학, 이제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론, 그리고 그 이론을 현대시랑 고시조에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과정을 통해선 이제 1학기 때 나오는 웬만한 내신에 나오는 고시조 정도는 여기서 다 다루어요. 네. 그리고 독서. 죄송합니다. 여기 좀 오타가 났는데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문학도 뚫려요. 풀려요. 처음에는 안 풀렸는데 이렇게 원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작품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문학도 잘 풀어요. 화작? 화작은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체계화해 놓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대화도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이제 대화는 안 나오고 토의, 토론, 강연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이 끝까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요 독서예요. 근데 요거는 잘하는 아이들은 진짜 잘해요. 네. 사실상 독해 원리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요. 독해 원리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이 독해 원리를 잘 적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 길들여지면 잘 푸는 거고요. 사실상 이 독해 원리 없어도 자기가 이렇게 문단 구성이나 글을 쭉 읽었는데 글의 내용이 금방금방 들어오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종반에서는 상위권 아이들이 들어있는 반은 저 비문학 수업을 안 해요. 네. 아이들이 그냥 자기들도 잘 푸는데 굳이 선생님이 자 얘들아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제가 나오지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독서는 잘 푸는 친구들은 진짜 잘 푸는데 안 되는 친구들. 네. 근데 이제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비슷한 유형의 작품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해서 그 원리를 자기가 원리를 듣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가 뚫어야 돼요. 네. 근데 그 과정은 1학년 때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능반이 이렇게 돌아가고 요거는 한 클래스 안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심화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11종이에요. 그래서 11종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이렇게 선행학습이 돌아가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 대비가 들어가면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연계 작품들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요 모의고사는 저희 학원만의 특징이에요. 제가 맨 앞에다가는 1+1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정규 수업 한 번에 모의고사 한 번. 요거는 학생들이 와서 학원에서 시간 맞춰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풀고 틀린 문제를 점검하기도 하고요. 내신이 들어가면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A라는 학생이 이번에 시험 범위에 문법이 들어가는데 문법을 너무 못한다. 그러면 이제 개별 과제를 이렇게 주기도 해요. 네. 문학에 있어서 다른 친구들은 원활하게 푸는데 이 친구는 유난히 고전 시가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개별 과제가 이렇게 나가고 이제 요 시간대 와서 이제 그러한 과정들 이제 개별 클리닉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은 이제 강사랑 학생이랑 이렇게 1대1로 잡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예비고일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가 시간표는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은 개념 정리. 이번에도 고전시가 하나를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 수험생이 그렇게 해석한 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틀린 거예요. 네. 5개념인 거죠. 그쵸? 그 기사를 보고 좀 가슴이 좀 아팠어요. 네. 문학작품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학이고 사람이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자기 감정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이 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가서 또 이제 학교 선생님들 선생님 저 이거 학원 선생님이요 막 이러면 또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걔 보고 자습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교과서만 들고 와서 교과서에다가 제 불찰이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책 검사하니? 책 검사 따로 안 한대요.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선생님이 본 거예요. 평소 점수를 조금 깎였다 하더라고요. 네. 가슴이 매우 아파서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복사를 떠서 학교 프린트로 수업을 하더라도 복사를 떠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 정리가 정말로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아이가 제대로 된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부분도 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문학 이론, 개념 정리 그리고 11종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주요한 작품들 연계 작품 학습.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아까 전에 기출문제 분석을 이렇게 쭉 해드렸지만 기출문제는 이제 학년이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국어라고 하는 지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자기 힘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1학년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국어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